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제가 매년 4분기가 되면은 내년도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를 전망해보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이제 4분기가 돌아왔는데요. 다가올 2026년에는 어떤 키워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총 10가지 키워드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사몰 독립, 즉 D2C 강화로 꼽아봤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쿠팡, 네이버, 무신사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현재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니 바로 고객 데이터입니다. 고객이 언제 재주문을 했고 재방문을 했고 실제 우리 고객의 LTV 가치는 얼마인지 등등 이런 자사몰에서만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제공해주지 않고 있고요. 물론 사람들이 아무래도 편리한 쿠팡, 네이버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아직 많은 쏠림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브랜드들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고객 데이터의 부재 문제로 자사몰 독립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카페24나 아이맵 같은 곳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자사몰로 원스톱으로 이전해 주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또 얼마 전에 카페24에서는 자사몰 자체를 아예 운영을 대행을 해줘 버리는 그런 서비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인력이나 리소스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자사몰에 대한 진입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2026년에는 여전히 쿠팡, 네이버 영향력이 있겠지만 브랜드의 자사몰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사몰 운영에 대한 이점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광고 유입 이후에 CRM이나 혹은 고객 리텐션, LTV에 이르기까지 전체 풀 퍼널에 우리 고객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수료 절감도 있겠지만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 비주얼적인 요소, 콘텐츠적인 요소를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조금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사몰 운영하시지 않는 브랜드가 많을 텐데 앞으로는 플랫폼을 빌려서 파는 브랜드보다 고객 데이터를 가진 브랜드가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자사몰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로 클릭이라는 키워드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로 클릭이라는 뜻은 우리가 기존에 검색하던 패턴을 보면 포털에서 키워드를 친 다음에 검색 결과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제품이나 콘텐츠를 읽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차 AI 서비스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답변까지 전부 이루어지고 추천, 쇼핑까지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웹사이트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제품을 세세하게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이에 따른 영상을 얼마 전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GEO라든지 챗핑이라는 영상을 제가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기존에는 광고를 통해 많은 고객을 유입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반복된 키워드를 쳐서 검색 최적화에 노출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신경 썼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제1의 요소는 어떻게 하면 AI 서비스에서 우리 제품을 읽어가고 추천해주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방법론은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지만 AI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세 페이지 내에 제품의 특장점을 텍스트로 명료하게 기술해 줄 필요가 있고 고객이 이 제품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좋습니다가 아니라 표현으로 그것을 리뷰로 작성하게끔 하는 리뷰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제 더 이상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니라 AI 서비스, 퍼플렉시티나 챗GPT 같은 곳에서 우리 제품 콘텐츠를 학습하고 인용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클릭을 노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AI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인플루언서의 계속된 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란 매크로급, 30만에서 50만 혹은 메가급 그런 큰 인플루언서를 인플루언서라고 여겼습니다. 최근에 역전이 됐죠. 이제는 나노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실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것은 인플루언서가 이제 없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높은 채널을 추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따라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기도 했고, 사실은 이제 협찬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이상을 일단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브랜드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렌드 자체가 큰 영향력보다는 작은 신뢰를 선택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함께하는 고객사들도 대다수의 이제 브랜드들이 마이크로라든지 이런 나노 인플루언서들을 좀 적극 활용하려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구독자가 적은 이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AI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영역에 있어서 큰 거 한 건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을 좀 다량을 배포를 해서 뭔가 이제 노출에, 추천에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26년에도 이어서 인플루언서 영향력 계속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나노나 마이크로급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또 뜨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AI 영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채널에서 뭐 귀여운 뭐 햄스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도 뭐 협찬이라든지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좀 흐름을 보이거든요. 따라서 기존 사람이 등장하는 채널 외에도 AI 채널에서의 브랜딩화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AI 제작 소재 보편화입니다. 최근에 쇼폼이라든지 유튜브를 보시면은 정말 대다수의 소재가 AI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영상의 신뢰성에 있어서 실제 이게 좀 치밀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AI 티가 난다든지 이런 거에서 아직은 심리적 장벽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이를 실제 상업적 사례로 활용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인건비나 리소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고객 관점에서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브랜드와 접목시켜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의 그 과도기 단계에 있지만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2026년에는 아마 더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AI 기반의 소재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메타 광고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 요즘에 켜보면은 많은 브랜드가 예전엔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디자이너의 어떤 발상 중심으로의 소재를 채택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소재도 있지만 AI 소재를 점진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트렌드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6년에는 AI 소재가 보편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대화형 검색의 시대입니다.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로 클릭하고도 좀 맥락이 상통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네이버에 욕실 슬리퍼 이렇게 검색하지 않죠. 이제 챗GPT에 욕실 슬리퍼 안 미끄러지는 제품 뭐가 좋아? 라고 검색을 하면 추천하고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 페이지 보강이나 이런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라고 해보면요, 블로그에서 예전에 우리가 뭐 3,000자 이상의 사진 10장, 키워드는 몇 회 이상 반복, 이런 SEO적인 검색 최적화적인 관점이 존재했다고 하면 이제는 AI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조화된 데이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구성을 할 때 이제는 키워드의 반복이 아니라 AI는 의미를 읽기 때문에 한 문단의 정확한 핵심 메시지 하나를 담아주는 것이 좋고요. 장황하게 서술형으로 단순 서술 글을 쓰기보다는 구조화시킨 글, 같은 정보면은 우리가 표로 정리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단계나 순서를 뭐 A-1, A-2로 나눈다든지 실제 고객이 검색할 만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서 이 제품은 임산부가 사용하기에 적합한가요? 이 제품은 1인 가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가요? 이런 질문 답변형 구조를 띄므로써 실제 챗GPT 같은 곳에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형 문장 그대로를 GPT가 이제 검색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접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행하는 SNS 뭐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그램 뭐 디스크립션이 됐든 뭐 스레드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모든 SNS에서 AI가 이러한 콘텐츠를 구조화됐다라고 인식하고 실제 인용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고객이 직접 키워드로 검색을 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우리 콘텐츠를 고객에게 꺼내주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키워드는요,
풀 CRM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풀 CRM. 자, 그러면 기존에는 반쪽짜리 CRM이었냐? 그건 아닌데 몇 가지 트랙으로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이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하지 않았을 때 보내는 아웃바운드형 CRM이 있었죠. 예를 들면 문자, 카카오톡, 뭐 이메일 이런 수단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랙에서는 웹사이트 안에 접속했을 때 보여주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채널톡, 아니면은 우리가 쇼핑하다가 팝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 추천 제품 보여준다든지 이른바 온사이트 CRM이 있었습니다. 자, 채널톡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한 솔루션 중에 하나고 다른 이제 CRM 솔루션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웹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그 순간 그리고 고객이 이탈한 이후의 순간, 이 두 가지를 같이 신경 쓰는 부분을 제가 풀 CRM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고객은 이제 브랜드와의 접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신규 고객만 유치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기존 고객을 얼만큼 세심하게 자주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마케팅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또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번째 키워드는 리테일 미디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리테일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유통 채널을 의미를 하는데, 뭐 쿠팡, 네이버도 있지만 각 부문에서 대표성을 띠는 무신사, 아니면 올리브영, 뭐 오늘의 집, 컬리, 이런 버티컬 커머스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매출에 대한 전체 포션을 봐도 네이버보다, 자사몰보다 쿠팡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화장품에서는 압도적으로 올리브영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광고 상품, 혹은 그 매체에서 위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 있고, 그를 통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커머스 시장을 봤을 때 쿠팡, 네이버 양강구도로 양강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리테일 채널에서의 영향력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이런 버티컬 업종에 대한 커머스 영향력은 이제 더 이상 후발주자가 새로 진입해서 역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 컬리, 무신사, 올리브영 이런 브랜드를 사실 이기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사몰이나 뭐 다른 플랫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리테일 채널을 신경 쓰면서 이 안에서 운영되는 광고도 같이 케어를 해야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째 키워드는 바로 오프라인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성수동 요즘 어떻게 됐죠? 정말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굉장히 빽빽한 그런 브랜드의 어떤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새로운 팝업 스토어나 새로운 브랜드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요. 한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으로 끝날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오래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에 새롭게 오픈한 젠틀몬스터 브랜드의 뭐 사옥이라든지 조금 이제 시그니처가 될 만한 곳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이제 물성 매력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성 매력이라는 거는 온라인에서 보는 것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온라인이 기본이 된 Z세대 이하 세대에서는 온라인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제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이 더 이상 신선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진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라 더 신선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1시간, 2시간 땡볕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이유도 그 집이 너무나 맛집이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물론 지속해야겠지만, 오프라인에서의 고객과 어떻게 만난 접점을 형성할 것인지,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마케팅에서 굉장히 그 온라인 셈법 KPI적으로 이제 산출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무형의 또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우리가 오프라인에 대한 마케팅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매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브랜딩의 완결점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째 키워드는 브랜드의 IP화입니다. IP라는 키워드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적 재산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아는 팝업 스토어에 가면 굿즈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뭐 웹툰이 있고요. 또 오프라인 뭐 전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채널이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이런 지적 재산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고객은 브랜드를 이제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단순히 쇼핑몰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소비하는 하나의 방식이지만,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면 이 브랜드의 캐릭터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 캐릭터가 나오는 공연이나 전시에 간다든지, 혹은 뭐 콜라보한 제품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소비하는 방식이 훨씬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해볼 때 브랜드 이꼴 제품이냐, 제품 이꼴 브랜드냐, 이거는 조금 너무 이제 1차원적인 시각이라고 보여지고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 전체를 또 포괄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들에게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방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큰 문화 콘텐츠이고, 이 콘텐츠가 결국 브랜드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지가 굉장히 핵심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팬덤 마케팅입니다. 팬덤 마케팅이자 커뮤니티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 카페 이런 거를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커뮤니티의 의미는 팬덤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팬덤, 아이돌 팬덤을 보면 어떤 패턴을 보이죠? 그들끼리 뭔가 집단화가 돼 있잖아요. 모여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공연도 보러 가고, 같이 공동적인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브랜드 팬덤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스몰 브랜드의 경우에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하고 브랜드 간의 유대감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는 브랜드가 더 많아질 것이고, 취향이 세분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서로 유대하고 교류하게끔 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단 뭐 룰루레본 같은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러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러닝 하시는 러닝 크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러닝 크루들이 자유롭게 이제 씻고 그 안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 러닝 관련된 굿즈까지 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신개념 샵도 얼마 전에 오픈을 해서 프랜차이즈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고객들을 모아서 그들 간의 교류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브랜드 자산이 된다라고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타겟 그룹을 규정해야 된다, 타겟을 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타겟 그룹을 규정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타겟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을 미리 내다보면서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관통되는 키워드는 AI가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인플루언서, 뭐 오프라인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흐름을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업종에 한번 대입을 해보셔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